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 드디어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고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있는 건대 입구 먹자골목도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마다 손님이 넘쳐나 지나가기 힘들 정도였던 이 길에 그것도 저녁 시간에 손님 하나 없는 유령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 임대료는 정말 비쌉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같은 시각 비발디 파크의 모습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자초한 확진자 1000명.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수능이 끝났어도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난립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되면 우리는 어찌 될까요? 모든 관공서는 집에서 근무해야 하고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우린 코로나와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줄어들 줄 모르고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후 우리의 삶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젠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세상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습니다. 저희 예측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집의 개념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던 생활의 개념에 더해져서 직장과 집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양상이 될 겁니다. 직주 근접, 직주 일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업과 주거는 가까워질 겁니다. 슬리퍼처럼 편안한 복장으로 여가를 즐기는 권역이라는 뜻의 슬세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비씨카드 사용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2019년 4월과 2020년 4월 매출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을 때 매출이 올라간 직종은 집콕과 관련된 컴퓨터, 편의점, 제과점, 중국집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레이어드 홈이라고 합니다. 이젠 집에서 못할 게 없다는 뜻으로 집의 기능이 다양화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N차 신상입니다.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광고를 활용할 줄 알며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아질 겁니다. 행복은 충동적으로 하고 걱정은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 중심에 당근마켓이 있습니다. 중고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저희 파트너 두 분은 당근마켓을 통해 만났습니다. 50대가 지난 다른 사업자분들은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만난 두 분의 사업자들은 당근마켓을 통해 콜드 컨택을 하고 있고 얼마 전 23살 아가씨가 사무실에 방문했고 지금 4번째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조금 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휴먼 터치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만남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슴처럼 기대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만남만 허용합니다. 그들에게 네트워커는 꼭 필요한 만남의 대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거절만 당했던 네트워커라면 코로나 이후에도 당연히 차단당할 겁니다.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사람의 숨결과 감성이 들어간 스토리를 우리는 제품에 녹여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패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 오하운, 즉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왜 요리도 아니고 낚시나 골프도 아니고 운동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운동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기록하는 일련의 이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자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한 확진자가 대량 생산되는 요즘, 오하운은 우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CX 유니버스, 즉 고객 경험입니다. 고객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신이 구입한 상품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유하는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이젠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좋다고 해서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제품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평생 고객이 되고 가끔 평생 파트너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얼마 전 읽은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만든 책이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트렌드를 예측하고 검증해 왔기 때문에 이 책의 예견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트렌드를 전문가들이 예언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겐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건 바로 나보고 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이제부터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레그입니다. 제가 진행한다고 해서 정답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 나네만은 저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전혀 감을 못 잡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프로젝트 레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다이어트입니다. 오아운처럼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의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막혔습니다. 동네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는 문을 닫았고 다시 연다 할지라도 제약이 많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가 집으로 방문해 아주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무료로 다이어트를 위한 조언과 상담, 운동과 관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소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면 좋을 겁니다. 그럼 사업자는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사업자는 기기나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나 운동을 함께하며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자격증을 안내하고 좀 더 싼 가격에 구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회원가입을 유도해서 오토십을 통한 재구매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수입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제품이 싸게 나와도 고객들은 이미 많은 경험과 감성 터치를 사업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사업자에게서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눈빛이 남다른 고객을 만나면 사업을 권하고 그들을 사업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젠 네트워크 마케팅도 브레이크 어웨이에서 유니레벨이나 바이너리처럼 2레그 아니면 3레그의 사업자로 월 1,000만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마케팅이 개발되다 보니 어느 회사나 탄탄한 사업자 3명 정도면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생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20명의 소비자를 관리할 수만 있다면 네트워크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은 매달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제품이 아닌 다른 미세전류 기기나 다른 여러가지 수입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네트워크에서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입이 들어오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시나리오고 프로젝트 레그의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레그의 사업자를 인터넷으로 컨택하고 당근마켓을 통해 파트너쌤과 소비자가 나온 것도 다이어트 아이템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접근을 식품으로 했다면 아마도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공개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사업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아이템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도움이 되는 기기가 아닌 핵심이 되는 기기를 찾았고 그 중에 저는 미세전류 기기를 찾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미세전류 기기를 통해 만난 사업자와 소비자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오토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트워크 마케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단언컨대 집입니다. 마치겠습니다.